네, 오늘 목요일은 덜크럼데이입니다. 덜크럼한 날을 위해서는 우리 건강은 필수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은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할 텐데, 자,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한의학 박사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역시 이 육아나 아이들 교육 문제 우리 부모님들 진짜 최대 관심사가 맞다는 생각. 네. 방송하면서도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성장 리듬과 이 꼬물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꼬물이가 0세부터 1세까지 네, 맞죠? 예. 네. 오늘 그럼 먼저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초보 부모님들 제일 놓치기 쉬운 이 꼬물이 시기에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뭐 태어나서 1년 정도의 시기가 해당되는데 네. 이 시기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정말. 초보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애들이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 보여도 걱정되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뭐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은 많은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꼬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꼬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예, 여러분. 꼬물꼬물 거리면서 네. 운동신경계가 발달하는 시기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의 최고의 육아는 네. 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 꼬물거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이름처럼 꼬물거리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때 사실 너무 예뻐서 물고 빨고 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이제 꼬물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방해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네.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시기에 애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의 판단도 네. 그 개월수에 맞는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움직임들 예. 뭐 예를 든다면 뭐 네. 태어나면은 이제 목을 먼저 가누고 네. 뒤집고 그다음에 배밀이하고 네. 뭐 앉고 네. 뭐 서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잡고 이제 서고. 예, 그 개월수가 되게 중요한데 네. 뭐 복잡하게 다 기억할 수 없이 그냥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네. 애들은 대부분 스스로 배밀이를 하면서 뭐 집안 여기저기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뇌도 발달하니까 아. 한 5, 6개월 됐을 때의 판단 기준이 네. 기어 다니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잘 움직이게 둬야 되는데 예. 위험하다고 안 돼 이러면서 자꾸 그러시면 안 되겠네요. 의외로 한 5,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 네. 뒤집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네. 내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 박탈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너무 예뻐서 또 안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자 5, 6개월 전후에는 스스로 배밀이하면서 기어다니게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방안 좀 위험한 것들은 좀 피해 네, 주시고 맞습니다. 예. 안전만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 좀 탐색하게 놔두셔야 여러분 이 뇌와 진도 발달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 또 아프기도 시작하는데 주로 어떤 질환으로 병원에 많이 와요? 가장 많이 찾는 애들은 이제 네. 밤에 보채고 잠을 못 잔다고 찾는 경우가 제일 맞아요. 많은데요. 힘들어요. 예,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루의 리듬 잡기를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엄마한테서 받은 이제 면역력이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감기 때문에 찾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요새는 좀 줄었고요. 그리고 영양제들. 예, 네. 그리고 뭐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찾는 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거요? 예, 태열이라고 하죠. 예. 태열. 아이들 예. 태열도 진짜 걱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태열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알아볼까요? 예, 뭐 말을 풀어보게 되면은 네. 태자는 태야할 때의 태자고 네. 열은 덥다는 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열로 인한 모든 질환을 태열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서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를 특히 뭐 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또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엄마들이 네. 피부가 뭐 오돌토돌해지고 네. 뭐 빨개지고 긁어서 뭐 진물이 나고 네. 이런 경우에 되게 걱정하시는데 네. 이제 이러한 피부 트러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태열의 열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이 네. 이 더워서 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네. 뭐 열에 대한 관리를 해주실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아. 참고가 됩니다. 아이들 그래서 시원하게 키우라고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애들 꽁꽁 싸매게 되거든요. 예. 자, 예방이나 뭐 생활 관리 이런 것들도 치료에 도움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먼저 태어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얼굴이 이제 울긋불긋해지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그러면 태열로 봐도 돼요? 뭐 열로 인한 피부 네.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태열의 범주에 속합니다. 아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은 보통 태어나서 한 2, 3주 정도 되는 사이에 네. 얼굴에 네. 그냥 흔히 말하는 여드름 같이 나타나는 뭐 신생아 여드름인 경우가 그러게요. 많습니다. 신생아 여드름도 있어요. 예, 네. 똑같습니다. 뭐 아. 피지선이 발달하고 이제 네. 배출이 안 될 경우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네. 뭐 여기에 이제 애들이 조금 관리가 안 될 때 가려워서 비비거나 손이 가거나 아니면은 엄마들이 조급한 마음에 네.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뭐 뭔가를 해주게 되면 네. 피부가 덧나서 아. 더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아이가 태열이 발생하면 부모님들이 특히 초보, 애가 둘째면 조금 괜찮은데, 예. 첫째 가는 경우에는 진짜 당황하게 되고, 음. 정확하게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뭐, 여기저기 많이 알려준다는 뭐, 내부러 검색 엔진이라든지 초록색 창 이런 데 막 예, 예.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 잘못된 정보도 많으니까, 또, 그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하는 부분, 주의해야 될 사항 좀 짚어주세요. 뭐 태열뿐만이 아니고 네. 뭐 한 3개월 전후까지의 애들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그래요? 정말 대부분입니다. 아, 대부분? 예. 아오. 그래서 이제 뭐 피부 증상이 있을 때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네. 질환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아이가 가려워서 못 잘 정도가 되면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엄마들이 이제 보통 데리고 오면서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라고 하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네. 90% 정도가 생활 리듬이 안 잡혀서 못 자는 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는 뭐 낮에 덜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보채느라고 얼굴에 손이 가는 경우도 많고 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깨놨다가 네. 잠깐 자극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엄마들은 그게 피부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간지러워서 같습니다. 잠 못 자는 줄 알고요. 예. 아, 그래도 오해가 되는 거군요. 생활 리듬을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되기도 그래서 하고. 항상 네. 첫 단계 치료는 네. 생활 리듬이 잡히지 않은 친구라면은 생활 리듬을 잡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생활 리듬이 잡혔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환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덥게 키우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덥게 키우지 않는지. 예. 네. 그게 제일 좀 시원한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이 얼굴에 뭐 뾰루지 같은 거 나잖아요. 예. 뭐 숫자도 신경 써놔야 되나요? 네. 이제 피부의 증상이 이제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예민한 엄마들은 하루하루 뾰루지 숫자를 세고 있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선생님 뭐 뾰루지 숫자가 늘었어요. 네. 진물이 나요. 아.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애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네. 결코 뾰루지나 진물이 잠깐 난다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엄마들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어느 정도는 애들을 믿고 기본을 챙겨주면서 기다려주다 보면은 네네. 스스로 자연스럽게 피부 증상은 회복됩니다. 아,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상한 거 뭐 이렇게 바르고 자꾸 그러다 예. 보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결국은 거죠. 이제 네. 그냥 시원하게만 해주고 리듬만 잡으면은 낫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네. 조급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기다릴 텐데 아. 그러지 못하는 조급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더 화를 많습니다. 키우는군요. 예.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 책도 필요하신 분들을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선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딱 필수 도서로 놔두시고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태열들 같은 경우에 좀 걱정되는 게 아토피가 이런 것도 되게 고민하시거든요. 예. 연결될까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가려워하면서 빨간 습진 양상이 네. 오래도록 가는 경우를 아토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태열 상태, 뭐 신생아 여드름이 관리가 안 되면 아토피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 뭐 어린 단계에서는 뭐 관리만 잘해주고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꼬물이 단계 0세에서 1세까지 여러분 이야기 듣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특히 신생아들 이 태열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생아들은 이제 몸의 신진대사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상태를 뭐 한의학적으로는 양기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에너지가 하는데요. 막 넘치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순수한 양기 몸이라는 순양지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저체되면서 열이 발생을 해서 네. 피부 증상도 잘 나타나기 마련이고 아.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뭐 신생아기는 특히 네. 여러 가지 분비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뭐 잘못된 뭐 보습제나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참기름, 동백기름도 발라주기도 하는데 네. 이런 거를 발라서 네.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아.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조금 내버려 두는 게 자연속으로 키우시는 예, 게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 조금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주고, 청결하게 그냥 관리. 목욕 같은 경우에도 너무 또 깨끗하게 씻는다고 너무 자주 씻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뭐 일단 피부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자주 씻거나 습하게 하게 되면 그 장벽 기능이 해쳐져서 좀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냥 미온수로 분비가 될 때마다 네. 자꾸 청결하게 뭐 닦아주거나 씻어주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뭐 비누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요. 예, 굳이 물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사용해도 괜찮고요.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셔야 돼요. 워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출산 준비물에 네. 보습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근데 네. 뭐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이 시기는 정말 배출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습 관리를 거의 안 하듯이 해주시고 네. 그냥 잘 씻어주고 말려주시고 기다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아이들 자체에 그 방어벽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저도 그 보습제를 얼마나 막 발라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모공을 더 막혀서 배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뭐 토너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네, 있고 네. 크림 타입도 있고 오일 타입도 종류 있는데 많죠. 네. 가능하면 사용하더라도 초기에는 가벼운 거를 던지듯 이런 정도로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그냥 될 겁니다. 촉촉하게 예. 좀 가벼운 걸로 예,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보습 관리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예. 피부 생각해서 건조할 거 막 발라주거든요. 건조하지 않은 애들한테 굳이 필요 없는데 네. 미리 발라줄 필요 없고요. 어허. 예, 건조해지는 경우에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요런 점도 우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태열이 발생하면 또 한약적으로도 또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피부를 진찰하고 네. 생활 관리나 피부 관리만 해줘도 나을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네. 뭐 치료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치료하는데 네. 첫 번째는 전기가 탄탄한 순환이 잘 되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태열에서의 열을 관리해주는 치료가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맞아. 역시 이렇게 아이나 어른이나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예, 예. 네. 자, 그리고요. 또 전기 관리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뭐 돌미만이 아이라면 굳이 먹는 한약을 저희가 처방하지는 않고요. 네. 가볍게 침치료 해주면서 생활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잡히도록 유도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열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뭐 시원한 환경이나 그다음에 뭐 좀 문제가 있다면은 한약을 달인 뭐 입욕제를 활용하거나 간단한 한약 연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약 연고도 있어요. 예, 예. 입욕제 같은 예. 경우. 네,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열에 걸리면, 한 번 걸리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조금 열만 나면 이렇게 막 태열이라든지 다른 피부병 같은 거 올까봐 걱정들 네. 하거든요. 좀 취약한지, 피부가 약한 건지 궁금해요. 일단 피부가 뭐 몸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번 그 방어선이 무너졌던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예민해지게 되면 피부 증상이 나타날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네. 나이가 들면서 반응하는 부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요. 보통 태어나서 뭐 두 돌까지는 피부에서 반응하는 뭐 아토피 네. 양상이 있다가 네. 한 만 4세경 되면 기관지에서 그러한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달라지는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천식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 한 8살 정도 되면 코에서 반응하게 되죠. 흔히 잘 아는 알러지성 피부염, 뭐 비염. 비염. 예, 예. 이렇게 뭐 피부에서 기관지에서 코로 바뀌는 양상을
알러지 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게 이제 다 알레르기군요. 근데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 왔다가 이게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거. 친구들이 관리가 안 되면 네. 이렇게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맞춘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초반에 잘 잡아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야지. 사실 요즘에 애들 또 비염 때문에도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초반에 태오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뭐 천식기가 나타날 때라든지 비염기가 나타날 때는 그 담당 기관이 또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시기에 또 생활 관리 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수 팁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이 알러지 행진. 이 예. 행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만 들어도 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 또 병원장님 계시잖아요. 치료 방법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이제 전기를 튼튼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뭐 천식이든 알러지성 비염이든 아토피든 가장 중요하고 네. 이제 우리가 마음이 예민해질 때 짜증이 늘듯이 네. 몸이 예민해질 때 몸에서 나는 짜증이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짜증. 그래서 이제 자극 물질을 회피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네. 그래도 덜 짜증 부릴 수 있도록 튼튼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려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맞습니다. 한번 좀 강조합니다. 그러면 생활 관리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컨디션 관리 제일 중요한 게 잠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이게 되돌이표처럼 제자리인데 그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잠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어디를 가도 결국은 잠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음식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음식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화기는 네. 오므리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알러지는 한 만 2살 정도 지나면서 네.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네. 3살 이후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나요? 방글이라고 그랬죠. 방글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시기마다 또 특징이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예, 거 조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태열에 우리 꼬물이들이 태어나서 신생아 때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면 더 좋겠죠. 지금 예비 부부나 예.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또 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어요. 없겠지만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조급하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안 해주시면서 애를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임신 시기 같은 경우는 열을 발생시키는 이제 음식들이 있거든요. 아하. 뭐 약간 인스턴트류 같은 경우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드시는 드시고.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누누이 얘기했던 하루의 리듬을 잡기를 시행하시고 네. 내려놓고 꼬물꼬리거리게 해주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네. 별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잠 잘 재우고 애들 예. 꼬물꼬물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그리고 한 가지 열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엄마 아빠는 춥지만 네. 애들은 결코 춥지 않을 거니 아. 시원한 환경, 서늘한 환경을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이제 만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자체가 체온이 높은데 예. 제가 춥다고 사실 저도 나갈 때 외출할 때 내가 추울 것 같으니까 우리 애를 또 꽁꽁 싸매거든요. 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환기도 자주자주 좀 시켜주시고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임신하신 분들도 혹시 듣고 많이 계셔요. 우리 뭐 태교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음식 종류에서 저는 커피가 그렇게 당기고 그러던데 커피라든지 라면 같은 것도 이상하게 또 먹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것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분 좋게 드실 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면은 괜찮은데? 저는 그냥 기꺼이 드시라고 아, 권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자주 먹는 예. 게 안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더 안 좋으니까. 먹고 싶으면 먹되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예. 그게 적당히가 또 힘들어서요.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꼬물이 단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야기들 좀 더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예. 애들을 볼 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조급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근데 애들 눈높이에서 바라보시다 보면은 애들이 어떤 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는지가 보이니까 네. 참고하셔서 이제 행동을 하시되 네. 반응은 애들의 이제 웃음이라든지 뭐 눈빛으로 체크하시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누누이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네. 거네요. 네. 자, 오늘 또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네, 오늘 또 우리 꼬물이 단계에서 태열 또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우리 아이들 해봤는데 이런 점이 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또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